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아침 고지서 하나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에는 25%라는 거대한 숫자가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 모든 대형 기업은 자신들이 생산한 전력의 4분의 1을 무조건 햇빛이나 바람 같은 깨끗한 에너지로 채워야만 합니다. 만약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할 막대한 과징금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기업의 주머니에서만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은 여러분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배당금 삭감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25%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음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00명이 타야 하는 버스가 있는데 법으로 무조건 25명은 채식주의자만 태워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류장에는 채식주의자가 10명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기사는 운행을 포기하거나 웃돈을 줘서라도 어디선가 채식주의자를 모셔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전기를 써야 할 곳은 넘쳐나는데 깨끗한 전기라는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무를 심고 패널을 까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벼랑 끝이고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부의 이동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화력 발전소 좀 더 돌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심판대 위에서 깨끗한 전기로 만들지 않은 제품은 아예 입장권조차 주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25%라는 숫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고, 이 숫자를 공급해줄 수 있는 기업은 시장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될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25%의 변화를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혈액인 에너지가 바뀌면 산업의 지도 전체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가 깊을수록 그 틈새에서 피어나는 기회는 더 선명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정부는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이토록 가혹하게 25%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전기 먹는 괴물의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괴물이 대체 무엇이길래 국가 전체를 이토록 다급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실체는 바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괴물입니다. 흔히 AI라고 하면 똑똑한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비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챗GPT 한번 구동할 때 들어가는 전기가 일반 검색의 10배가 넘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세우는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전기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전력 용광로라고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괴물들이 편식을 한다는 겁니다. 탄소를 배출하며 만든 전기는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치명적일까요? 우리나라 수출의 기둥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화석 연료 전기를 썼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당신네 물건 안 사요라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던 아리백의 실체입니다. 25%라는 강제적인 수치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억지로라도 깨끗한 전기라는 먹이를 공급해주려는 눈물겨운 발버둥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단순히 에너지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까지 우리 먹거리 전체의 명주를 쥐고 있는 생존 게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태양광 전기는 시장에서 나오는 족족 귀한 대접을 받으며 팔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남아서 버려질까 걱정했다면 이제는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릴까봐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법으로 묶여 있으니 에너지가 곧 권력이자 돈이 되는 에너지 패권 시대가 개막한 것이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여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산도 많은데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대체 어디서 다 뽑아내겠다는 걸까요? 산을 다 깎아버릴 수도 없고 바다를 다 메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텅 빈 논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실은 발밑에 있었던 것이죠. 좁은 땅덩어리의 한계를 비웃듯 나타난 이 기막힌 역전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